화려한 날들 예상해보기.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마음 내려놨어요. 단 한 줄이었는데요. 그 한 줄이 비혼을 신념처럼 휘둘러 오던 이지혁의 세계를 수만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절은 늘 그의 몫이었고 선긋기는 그의 특기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은호가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논리와 확신이 제일 먼저 흔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잘 됐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자꾸만 물러나는 등을 쫓아가려는 자신을 드러냈고요. 지은호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사소한 변명조차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회의실에선 이 부분은 예산이 과하고요. 여길 줄이면 동선이 깨지지 않아요라고 담담하게 정리했고 봉사 일정표의 빈칸도 말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어르신 댁에는 미끄럼 방지 먼저요. 아이 있는 집은 모서리 보호제부터. 말투가 놀랄 만큼 담백해졌는데 사람들은 그 담백함을 성숙으로 읽었고요. 유독 한 사람만 그 담백함을 결핍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고요. 예전 같으면 지은호가 보고서 파일을 건네며 눈치 반, 설렘 반으로 웃어 보였을 텐데요. 이제는 정확히 이름만 호명합니다. 승인 부탁해요. 이지혁 선배. 그 한마디 뒤에 여지도, 기척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변화였는데 이지혁의 입안은 모래알이 씹히는 것처럼 자꾸 서걱거렸고 괜히 물만 더 마시게 되더라고요. 집안 공기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고문직이 대표 교체와 함께 일방 취소됐고 사내 게시판엔 퇴직금도 챙기고 자리까지. 욕심 참 많네 같은 비아냥이 복붙되듯 올라왔습니다. 김다정은 그 캡처 화면을 보다가 그릇을 식탁에 살짝 내려놓았고 그 작은 소리에도 모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옥내는 수건을 접었다 폈다만 했고요. 이상철은 허리를 곧게 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가장이잖아. 내 자존심 때문에 니들이 억지로 웃어야 한다면 그게 가장의 무게다. 그러자 지혁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 다 무겁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순간 숟가락 소리 하나조차 멎었고 공기가 얼음처럼 얇아졌는데요. 의외의 사람이 그 얼음을 녹였습니다. 지은호가 수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봉사 현장에 안전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댁은 말 한마디로도 위험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탁은 체면을 긁지 않았고 경험을 인정해 주었고 책임을 나눠들게 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말문을 닫았다가 낮게 대답했죠. 시간을 내보지. 그날 밤 옥내는 그 아가 말이 곱다라고 중얼거렸고 김다정은 싱크대 위 물기를 닦다 말고 길게 한숨을 비워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을 오래 바라보던 이지혁은 묻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저렇게 가볍게 못 만들까? 왜 저 한마디가 내겐 그렇게 멀지? 박성재는 변화를 가장 빨리 읽었습니다. 창고에서 페인트통을 나르다 말고 슬쩍 물었죠. 은호 씨, 진짜 이제 지혁이 안 좋아해요? 은호는 웃으면서도 단호했어요. 네 본부장님. 이제는 나를 먼저 좋아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 가슴에 불씨처럼 붙었습니다. 오랜 시간 벽처럼 서 있던 지혁이 사라진 자리에 길이 하나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결심합니다. 그럼 나 이제 숨기지 않을래요. 농담처럼 말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지혁이었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 커졌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지은호가 박성재와 같은 편으로 쪼그리고 앉아 타일 박스를 정리하는 장면, 도면 앞에서 둘이 연필을 주고받으며 웃는 장면, 카페 카운터에서 커피 스탬프를 장난스럽게 찍는 장면까지. 아무렇지 않아야 할 평범한 순간들이 자꾸 가시에 걸렸습니다. 질투? 아니지. 단지 습관이 깨져서. 그럴 수도.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물을 마셔도 목 끝이 타들어갔고
논리로 달래려 해도 논리가 먼저 닳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고가 터졌습니다. 동아리 30주년 메인 프로젝트로 맡은 집 두 채 중 한 곳에서 오래된 관이 터지며 누수가 폭주했는데요. 바닥은 순식간에 미끄럼장처럼 변했고 어르신 한 분이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죠. 수압부터 내리고 양동이 줄 서요. 창문 여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움직였고 그 사이 이상철이 현장에 도착해 한마디 얹었습니다. 누수 지점 압착해. 실리콘건 지금. 투박하고 명확한 지시였고 현장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어르신이 손을 덥석 잡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두의 표정이 풀렸지만 유독 한 사람은 멀찍이 굳어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죠. 어쩐지 자신만 저 장면 밖에 서 있는 느낌. 낯설고 얇은 소외감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질 때 박성재가 결심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은호 씨, 나 오래전부터 은호 씨를 좋아했어요. 예전엔 늘 지혁이 때문에 멈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나한테도 기회가 있죠?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본부장님.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줄래요? 박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릴게요. 이번엔 내가 기다릴래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또렷했고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어요. 자기 차례가 왔다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거든요. 이 소식이 소문이 되기도 전에 이지혁은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창고 앞에서 박성재가 장갑을 내밀고 지은호가 그 장갑을 가볍게 치는 장면. 별 의미 없는 농담 같은 동작이 묘하게 친밀해서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엔 휴대폰 화면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고요.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은 사내 게시판 캡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일방직의 고문직 취소를 두고 조롱 문장이 다른 계정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었거든요. 정년 퇴직하고도 자리 챙기는 거 보기 안 좋다 같은 문장들이 말끝마다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화면을 지우다가 멈추었고 옥내는 설거지 수건을 꼭 짰습니다. 이상철은 TV를 껐죠. 사람 입은 막을 수 없다. 그래도 집안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이 골격처럼 식탁에 내려앉았고 아무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점검표 맨 아래 칸 비워두세요. 어르신 말씀 적는 칸이에요. 그 칸이 제일 중요해요. 새 규칙이었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 칸을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움직일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누군가 알려준 셈이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왜 늘 두 칸씩 먼저 채워버렸지.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했나. 그 생각이 혼잣말처럼 새어나왔고 이번엔 물도 변명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지혁은 드물게 솔직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행사장 뒷문에서 지은호를 불러 세웠죠. 너 정말 이제 나 안 좋아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말끝에 습기가 묻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응. 내려놨어요. 내가 나를 잡으려고. 그 말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했지만 이지혁은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아직도 결혼 모르겠다. 달라질 자신도 없다. 그런데 너 없는 오늘은 상상이 안 돼. 이게 고백인지 항복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안 됐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배, 내가 원하는 건 고백이 아니에요. 이젠 내가 내 기회를 지키고 싶어요. 내가 선배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먼저 말할게요. 지금은 내 속도를 지킬래요. 그 문장이 내려앉자 관계의 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절하던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매달리던 사람이
자신의 걸음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죠. 공평해진 순간이었고 동시에 제일 불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균형은 대체로 고요하고 삶은 대체로 소란스럽거든요. 그 사이 외부에서 뜻밖의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업계 친구에게서 귀띔을 듣고 와서 말했죠. 게시판 악플, 외부 하청사 아이디가 섞여 있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닐 수도 있어. 실제로 시간대와 문장 구조가 이상하게 반복되고 있었고 대표 교체 직후 특정 인물들을 정조준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기록부터 모아야죠. 이지혁은 처음으로 얼굴에 불을 켰습니다. 모으자. 하나씩 바로잡자. 그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에서 싸우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아리 30주년 메인 행사날 작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슬라이드엔 30해 동안의 손이라는 제목이 뜨고 오래된 사진들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올해 프로젝트 총책임, 지은호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은호는 단상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김다정, 옥내, 이상철, 그리고 맨 뒤에 선 이지혁. 그녀는 말했어요. 작년엔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제 마음을 잃었어요. 올해는 반대로 해보려고요. 먼저 나에게 솔직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는 연습이요. 잔잔한 박수가 번졌고 지은호는 마지막 문장을 보탰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용감해졌어요. 복도에서 작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와 은호 씨가 오늘 한 말 멋있었어요. 라고 했고 지은호는 고마워요. 근데 본부장님, 내가 내 속도를 지키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라고 확인했죠. 네, 알고 있어요. 난 그 속도에 맞춰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약속 같았고 다짐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본 이지혁은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질투를 체념으로 덮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말자는 생각이 생애 처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거든요. 그날 밤 이상철에게 작은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외부 하청사 직원이 익명으로 보낸 메일 한 통. 대표 교체 직후 특정 퇴직자 비방글을 지시받았다는 문장과 함께 접속 기록 일부가 첨부돼 있었죠. 증거라고 부르기엔 서툴렀지만 발목을 잡기엔 충분한 조각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프린트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바로잡자. 그 말에 김다정이 웃으며 이제야 우리 집 양반 목소리 같다라고 답했고 옥내는 그래, 사람 사는 건 그렇게 한 장씩 넘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봉사 현장 점검표 맨 아래 빈칸에 이상철이 적은 첫 문장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어르신 말씀 다음에도 와줘요. 그 문장 옆에 지은호가 작은 체크를 했고 아래 줄에 이지혁이 재방문 일정 제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사람의 필체가 한 장의 종이에 나란히 놓였고 그 조합만으로도 숨이 덜 막혔습니다. 떠나가던 마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도망치던 마음이 멈춰 선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내려앉을 즈음 이지혁은 마침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 속도를 모르겠다면 옆에서 같이 걸어도 될까?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습니다. 오늘은 늦었어요. 내일 낮에요. 그 짧은 문장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낮 둘은 동네 카페가 아니라 봉사 현장 뒤편 공터에서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장소. 이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내가 없으면 허전해. 근데 그 허전함으로 널 붙잡고 싶진 않아. 그래서 배우려 해. 기다리는 법, 맞추는 법. 말이 끝나고 한동안 바람 소리만 들렸고 지은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 속도에 맞춰 한 바퀴만 걸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멀찍이서 박성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경쟁이면 지고 이기고로 나뉘겠지만 이건 각자의 삶이라서요. 그래, 나지면 되지. 그는 혼잣말을 하고 장갑을 주머니에 더 깊이 눌러 넣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작게 만들 때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그 사람의 크기를 새로 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장면이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 외부 하청사의 배후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계약이 오갔는지, 어디까지 손이 뻗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니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집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상철은 목록을 만들었고 김다정은 전화를 걸었고 옥내는 점심을 싸서 내보냈고 박성재는 자료를 모았고 지은호는 증언을 정리했으며 이지혁은 드디어 제일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일, 서둘러 쟁취하지 않고 오래 지켜내는 일 말이에요. 좋아하는 마음 내려놨어요. 그날의 한 줄은 이별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자 서두름이 먼저 내려앉았고 서두름이 사라지자 서로의 숨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누가 먼저 뛰기 시작할까? 내일 낮, 그들은 어디까지 걸어갈까? 그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요, 답이 없어서 다음이 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은호의 역공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낚시고 이 드라마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